20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나서 학교 때부터 만나왔었고, 남편은 졸업 후 회계사가 되었고, 저는 그 전에 취직은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서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결혼할 사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간 연애 기간도 길었고 남편 직업에 비해서 제 직장이 엄청 부족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결혼 반대 이런 일들은 솔직히 요즘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했죠. 근데 결혼에 딱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제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가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딱 한 명,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손의 신우가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고 지금은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상황만 보면 신우가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낼 것 같지만 전혀요. 시댁에서는 형님이 대장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네 형님 될 사람은 비록 한 번 갔다 왔지만 네 형님이 못나서가 아니라 사돈네가 네 형님 닮기에 그릇이 너무 작은 집안이었어. 네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시며 형님 되실 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어요. 첫째 딸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대단하셨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엄청 드문 것도 아니고 사실 제 주변 지인 중에도 여럿 있거든요. 옛날에 아이 때문에 참아라, 부모 때문에 참아라 그랬지만 애 키우는 거야 10년 참으면 다 크는데 결혼해서 시달리는 건 평생이니 정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시댁 분위기가 이상하긴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형님 칭찬을 하면서 형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도 신우 이혼 사실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각자 사정이 있다 생각하고 말았으니까요. 근데 어찌나 신우 자랑을 하시던지 그런 시부모님 때문인지 몰라도 신우가 참 가관이긴 했어요. 결혼 전 남편 될 사람과 같이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니 형님 되실 분이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첫 마디가 바로 뭐였냐면 난 이 결혼 반대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두른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 제가 식탁에 앉기도 전에 형님 되실 분이 대뜸 꺼낸 첫 마디였어요. 그것도 제 앞에서 대놓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맛이 좀 같구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엄청 대단한 명품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저 제 친정 어머니께서 사주신 옷 중에 가장 점잖아 보이는 옷과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가방을 메고 인사드리러 간 것뿐이었어요. 그런 형님의 말에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형님에게 소리 질렀어요. 누나, 내가 결혼할 여자야. 첫 만남부터 이게 무슨 예의야? 그리고 누나가 뭔데 결혼 반대를 해? 그런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꾸짖었어요. 그것도 너무 이상했죠. 정신 나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솔직히 제 딸이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돌려버렸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은 너 네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나가 뭐냐니? 엄연히 우리 집 장녀이자 하나밖에 없는 네 누나인데 누나가 네 결혼에 관여도 못하니? 사람이 인사 오자마자 면전에 대고 결혼 반대라고 하는 건 그건 무슨 예의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민정이는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다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신경 써서 온 건데 민정이가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의 말에 형님이 가짠타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얘 들고 온 것 좀 봐. 얘가 우리 집에 들고 온 옷과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만 해도 돈 1,000만 원을 우습게 넘어.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내 남동생 등골 휘는 건 일도 아닐 텐데 반대할 결혼은 처음부터 반대해야 빨리 헤어지지. 시댁들 집안에 인사드리러 오면서 저렇게 사치스럽게 입고 오는 여자의 정신머리가 궁금하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우 정신머리가 궁금했죠. 돈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남대문에서 10,000원짜리 있고라는 소리도 아닐 테고 일단 초면이고 하니 저는 상황 파악하느라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길바닥에서 누가 저에게 그랬다면 저도 좋은 소리가 나가진 않았겠지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한 것도 있었고 너무 생소하긴 했으니까요. 근데 제 남편들 남자가 저 대신 목에 핏대 세우며 싸우고 있었으니 조금 덜 억울해지기도 했고 근데 신우랑 남편이랑 싸우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나라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어찌되었든 내가 입고 온 옷 때문에 이 난리가 났으니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우선 죄송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 입에서 죄송하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신우가 나를 째려봤고요. 인사드리러 와서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진짜 현관문턱을 넘자마자 남편 될 사람의 누나의 반대에 부딪혀버리니 저도 정말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돼버렸어요. 민종이 네가 왜 죄송해? 죄송할 게 뭐 있어?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다시 나가자. 남편은 제 팔을 잡고 시댁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것 봐. 여자한테 휘어잡혀가지고는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제 편 만들고 저런 애가 우리 집에 결혼 오면 시댁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저를 데리고 나가며 닫기 전까지도 저 드러나는 듯 큰 소리로 말하는 형님의 모습에 남편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오늘 누나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지? 정신 나간 누나 앞에서 네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 같은 놈 만나서 이런 일이나 당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뭐라 말하긴 힘들었고 다시 들어가자니 정신 나간 친우라는 인간 보기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고요. 속이나 진정시키자 생각하고 남편과 근처 식당에 가서 술을 한 잔 기울이니 남편이 누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누나가 내 결혼까지 이렇게 관여할 줄 몰랐어. 그리고 결혼해서도 누나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할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누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고 효녀야. 누나랑 7살 차이 난다 그랬나? 근데 나이에 비해 참 당신이 힘들었겠다. 5분 겪은 나도 이 정도인데. 누나가 처음부터 이 지경은 아니었어. 예전에 누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공부도 잘했고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으니 우리 부모님 눈에는 얼마나 기특했겠어. 공부는 당신도 잘했잖아. 아까부터 이상한 게 어머님은 왜 저렇게 당신 누나 편을 드는 거야? 그것도 다 사정이 있긴 해.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 일찍이 대학은 포기했고 은행에 바로 취업했거든. 누나가 조금씩 주식을 하면서 대박이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부모님이 하는 식당도 그때 누나가 차려준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더욱더 누나한테 고맙고 누나 말이라고 하면 무한 신뢰에 우리 집의 모든 결정은 거의 누나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어. 신우 될 사람이 저러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친정엄마께서도 신우라고 해봐야 종이 호랑이라며 남편 될 사람과 시부모만 괜찮다면 큰 고민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기에 상견례도 따로 잡았고요.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따로 호통을 치셨는지 결혼식까지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푹 놓았죠. 근데요, 종이 호랑이도 마음 먹으니 집안 기둥을 뽑더라고요. 신우 본색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부가 된 뒤에 형님은 저를 가족 단톡방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게 말하기를 옳게 앞으로 매일 단톡방에다가 문안 인사 올려. 전화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단톡방에다가 잘 주무셨는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정도로 하는 건 어렵지 않지? 라고 하며 형님의 10월들을 개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종종 개인톡으로 인터넷에 파는 유산균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제게 링크로 보내주고는 제게 계산을 시켰어요. 옳게 우리 엄마랑 아빠 단백질 보충 좀 해야겠더라. 내가 링크 걸어준 대로 들어가서 우리 집 주소로 좀 보내줘. 원래 이런 것도 며느리가 챙겨야 되는 거야. 내가 다 후기 찾아보고 링크 걸어주는 거니까 옳게는 결제만 해줘. 시어머니 생신이 다 되어가니 제게 또 링크를 걸어주며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찾아가 들어가 보니 24K 순금 목걸이였어요. 엄마가 갖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나도 사줄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살짝 귀뜸해 주는 거니까 올케가 엄마 선물 준비해줘. 영양제나 단백질 같은 것은 저 혼자 그냥 시켜드려도 됐지만 돈이 몇백 하는 목걸이는 남편에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 형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폰을 뺏어서 지금껏 형님과 한 개인 톡방을 찬찬히 읽어보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누나가 매번 이런 식으로 너한테 결제해서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해봤자 10만원 30만원 내려가는 것들이고 어머님 아버님 영양제라고 하는데 그냥 시켜드린 거야. 근데 그 목걸이는 또 다른 문제니까 상의하려고 물어본 거고. 우리 엄마 그 목걸이 싫어해. 목걸이 하면 매번 답답한 느낌 들어서 하기 싫어하시는데 무슨 목걸이야. 게다가 엄마는 금 알레르기도 있는데 진짜 이거 안 되겠네.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또 남편의 시댁에 가서 싸울까봐 같이 따라갔고요. 시댁에는 형님과 시부모님이 다 계셨어요. 남편은 오자마자 시어머니께 목걸이 사진을 보여드리며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갖고 싶다 그랬어? 목걸이도 안 하는데 이게 필요해? 차라리 팔찌가 낫지 않아? 난데없이 와서 이건 왜 물어보니? 엄마가 언제 목걸이 갖고 싶다 했어. 엄마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금붙이도 못하는데.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누나 어딨어? 남편이 형님을 찾자 방에 있던 형님이 나오셔서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남편이 또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한테 금목걸이 시키라고 한 게 누구야? 누나야? 엄마가 금을 갖고 싶다고 한들 누나가 해주면 되지. 왜 매번 민정이한테 결제하라고 시켜? 엄마는 갖고 싶다는 말도 한 적 없다는데 누나가 꿀꺽하려고 시키라 그런 거야? 그리고 단백질이며 영양제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링크 보냈다며? 남편이 하는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과 누나를 번갈아 보셨어요. 그거 네 누나가 사준 건데 뭔 소리 하니? 엄마, 내가 사준 거라고는 안 했는데 민정이가 시켜준 거야 사실. 나는 네가 우리 먹으라고 시켰으니 우리 먹으라고 하길래 당연히 우리 딸이 요즘에 엄마 아빠 건강을 챙겨주는구나 하고 있었지. 누가 시킨 거면 어때? 내가 다 골라보고 후기 좋은 것들을 알아봐서 올케한테 시킨 건데 돈만 올케가 냈지. 형님의 말에 시부모님도 머쓱하셨는지 헛기침만 하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효도하려면 누나가 직접 해. 왜 민정이한테 다 시키면서 생색은 누나가 해? 아빠 생신 때도 민정이가 바빠서 돈 보내줬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한 건데 돈은 돈대로 누나가 챙기고 바쁜 민정이 달달 볶아서 기어이 생신상 차리라 시키고 내가 출장만 아니었어도 다 엎어버리는 건데 나 출장 갈 때마다 민정이 부르더라.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돈만 썩 주고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부모님 생신을 안 챙겨. 민정이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생신상 챙겼어. 앞으로는 이제 그럴 일 절대 없을 거고 민정이 따로 불러내지도 마. 남편의 말에 형님이 갑자기 소리내어 펑펑 우셨어요.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어. 우리 엄마 아빠 한평생 고생했는데 며느리도 봤으니까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았으면 했어. 그런 내가 잘못된 거니? 형님이 울자 시부모님은 형님을 달래주며 남편을 혼내셨어요. 그래도 네 누나가 학교 다닐 때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상도 타오고 주식인가 뭔가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우리 집 식당도 하나 차려주고 니네 누나만한 사람도 없어. 누나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못난 부모 생각하느라 그런 건데 어디 누나한테 대들어. 그리고 제게도 덩달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정이 너도 손이 신우의 말은 곧 법이야. 알지? 네 형님이 하라고 하면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더욱더 화가 나서 그렇게 누나 말이 법이면 엄마랑 아빠나 누나 말 잘 듣고 살면 되겠네. 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다들. 시부모님이 비록 형님 말을 무한정 신뢰하고 형님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형님 편드는 분들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항상 해놓고 계시고 또 제 손 잡으시며 이 고운 손으로 무슨 살림을 하냐, 내가 남의 집 귀한 딸 살림시켜서 뭐하냐 라고 하시며 시아버지 생신상 차릴 때도 거의 다 어머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지나가는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첫째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잘 커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미안하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인데 이혼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 안쓰러워서라도 지켜 세워주고 싶다. 라고 하시길래 어떤 마음으로 형님을 대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매번 영진이 옆에 있어줘 고맙다고 하시고 제가 시댁에 들렀다 집에 갈 때쯤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집에 가는 길에 뭐라도 사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2주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출장이 있던 날 시어머니의 생신이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을 슬쩍 가봤는데 식당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손님은 하나도 안 계시고 식당 바닥에 쓰러져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정말 혼비백산했어요. 곧장 응급실에 모시고 갔고 뇌출혈인데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 했지만 그래도 시댁이 발칵 뒤집혔죠. 남편은 출장에 일주일 잡혀 있는데 최대한 일 빨리 끝내고 오기로 했고 저는 바쁜 일이 끝나서 휴가 내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계속 간병했어요. 1인실이 없어서 2인실 병실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옆에 다른 환자분이 시어머니를 보고 얘기하셨어요. 따님인가 봐요. 엄마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네. 아니요, 며느리예요. 저 우리 어머님이랑 많이 닮았나요? 며느리였구나.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며느리만 계속 보이니 나는 딸인 줄 알았네. 요즘 세상에 자식이건 며느리건 병원에 있으면 코빼기도 안 비치는 애들 많은데 며느리 참 잘 뒀네. 병간호도 효부 아니면 못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참 부러워서 한마디 해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분의 말에 저를 계속 쳐다보시며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님이 입원하시고는 시아버지만 한 번씩 왔다 가시고 형님은 정말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였어요. 어머니, 형님은 왜 연락이 안 될까요? 형님이 제 번호만 안 받으신 줄 알았는데 뭐 바쁜 일이 있겠지. 그나저나 내 옆에 계속 있어주느라 민정이 네가 고생이 많다. 자식도 안 해주는 병간호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들이 간호해주니?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일단은 그런 생각 마시고 몸 다 나아질 때까지 어머니 몸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열흘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시고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할 때는 남편이 같이 와서 시댁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나저나 열흘이나 장사를 쉬었는데 퇴원했으니 장사를 해야 될 텐데.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고도 식당 장사를 걱정하셔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돈을 언제든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절대 안 돌아와요. 뇌출혈도 약하게 와서 천만다행이지 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 돈 걱정 당분간 하지 마시고 그저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몸도 아픈데 돈 걱정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고 서럽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고 시부모님이 식당을 다시 하실 동안만 생활비를 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님이 수술하는 동안에도 코빼기도 안 비추던 형님은 시어머니께서 퇴원한 다음 날에 웬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이 걱정돼서 그 다음날 시댁에 들린 거였는데 어머님이 아팠던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말하더라고요. 나 재혼할 거야. 엄마, 내가 재혼할 남자고 인사드리러 왔어.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재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 엄마 병원에 있다는 얘기는